70대 당뇨 환자, 밤새 굶어도 혈당이 오른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자연건강TV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일찍 먹고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혈당을 재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대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답답해 보이셨어요.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요?"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정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을 딱 6시에 먹어요. 그 이후로는 물 말고는 입에 아무것도 안 돼요. 당뇨약도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혈당을 재면 150에서 160 사이로 나와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김순자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숫자는 안 따라주나?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어르신이 제게 보여주신 혈당 수첩이 있었어요. 3개월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150 이상이었어요. 제일 낮았던 날이 148, 높은 날은 17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흰 쌀밥도 현미밥으로 바꿨고요. 저녁도 항상 6시에 먹어요. 텔레비전에서 당뇨에 좋다는 운동도 하루에 30분씩 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이 모양일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관리하시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더라고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게다가 아침마다 혈당 숫자 보면서 또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아침부터 혈당이 높으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아침 혈당이 150인 상태에서 아침밥을 먹으면 200 가까이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또 올라가고 저녁을 먹으면 더 올라가고, 결국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신경이 손상되고 혈관이 막혀요. 이게 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걸 아시니까 더 답답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저녁에 정확히 뭘 드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밥은 현미밥 한 공기요. 반찬은 김치하고 나물 2~3가지, 그리고 생선 조림이나 멸치볶음 같은 거 먹어요. 가끔은 장조림도 먹고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세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 정말 건강식 아닌가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생선 조림은 어떻게 만드세요? 간장에 물엿 넣고 졸여요. 그래야 윤기도 나고 맛있잖아요. 멸치볶음은요? 설탕하고 물엿 넣어서 볶아요. 안 그러면 멸치가 너무 짜요. 장조림은요? 당연히 설탕 넣죠. 단맛이 나야 맛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설탕, 물엿. 이게 다 어디로 갈까요? 전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찬에 들어있는 이 숨은 당들을 놓치신 거죠.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그게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큰 문제였어요. 물엿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생선 조림에도 들어가고, 멸치볶음에도 들어가고, 장조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끼에 각설탕 4개에서 5개 분량의 당을 드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르신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아, 저 저녁 먹고 나서 믹스커피 한 잔 마셔요. 믹스커피 한 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그럼 반찬에서 4, 5개, 커피에서 3개, 합치면 7, 8개의 각설탕을 한 끼에 드시는 거예요. 밥은 줄였는데 반찬과 커피로 당을 다시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탄수화물은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설탕은 그대로 드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제안을 드렸어요. 어르신,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밤 사이에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어르신 팔에 붙여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4시간 내내 혈당을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기계예요. 아침에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계속 재는 거죠. 일주일 후에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확인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죠? 그때 혈당이 18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에 170, 8시에 150, 9시에 140,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3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혈당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140이었던 혈당이 새벽 4시에 150, 5시에 155, 6시에 158, 그러다가 어르신이 일어나서 혈당을 재신 7시에는 160이 찍힌 거예요. 어르신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자면서 뭘 먹은 건 아니겠죠? 혹시 꿈에서라도 뭘 먹었나요? 아닙니다, 어르신. 전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올라간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 용어로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돈 포나머난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면 몸이 알아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뭘 준비하냐고요? 곧 아침이 오고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미리 에너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준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새벽에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야, 이제 곧 일어날 시간이야. 저장해 둔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 에너지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럼 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장해 뒀던 글리코겐이라는 걸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몸이 알아서 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올라간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낮춥니다. 자동 조절이 되는 거죠. 마치 에어컨 온도 조절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안 나오거나 나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쏟아져 나온 당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 환자의 경우 밤 사이에 평균 15에서 20 정도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30, 40까지도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느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에게 이 새벽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르신. 새벽에 일어나서 뭘 드시면 안 돼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악몽을 자주 꾸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자다가 가끔 식은땀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악몽도 꽤 자주 꿔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소모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소모기 이펙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새벽 현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새벽에 저혈당이 먼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반응으로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로 당뇨약을 너무 많이 드셨을 때 또는 저녁을 너무 적게 드셨을 때, 저녁에 운동을 과하게 하셨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밤중에 혈당이 7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요. 위험해. 당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응급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간에서 당을 급하게 끌어올립니다. 마치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오히려 혈당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밤에는 저혈당이었는데 아침에는 고혈당인 거예요. 이게 소모기 효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혈당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인데 결과는 고혈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새벽 현상인지 소모기 효과인지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을 재보면 돼요. 이 시간에 혈당이 정상이거나 높으면 새벽 현상이고 70 이하로 낮으면 소모기 효과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잠도 설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팔에 붙여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혈당을 재주거든요. 김순자 어르신의 경우는 어떠셨을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보니까 새벽 2시에 혈당이 145 정도였어요. 그럼 이건 새벽 현상이죠. 저혈당이 아니라 정상 범위였으니까요. 그래서 소모기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어르신께 또 하나를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남편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울 때도 있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멎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게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엄청 큽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 신호를 보내요. 지금 위험하니까 당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됩니다. 연구를 보면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조절해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1시간에 15번 이상 숨이 멎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새벽 현상, 소모기 효과, 수면 무호흡증.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김순자 어르신 식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아까 어르신이 저녁에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조림 드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생선조림 만드실 때 간장에 물엿을 넣고, 멸치볶음 하실 때 설탕하고 물엿을 넣고, 장조림도 설탕을 넣어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이 당들이 소화되면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고 칩시다. 이 당들이 소화되면서 저녁 7시, 8시, 9시까지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밤 10시, 11시까지도 인슐린이 일을 해야 돼요. 쉬어야 할 시간인데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야근을 시키는 것처럼요. 여러분, 저녁 식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인슐린 시스템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 췌장은 쉬지 않고 인슐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근육과 간도 계속 당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일했어요. 저녁 이후에는 이들이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숨은 당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인슐린 시스템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치면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늦은 시간에 먹은 탄수화물과 당이 가득한 음식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저녁 식사 후에 뭘 하세요? 어르신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쉬죠. 뭘 하겠어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심지어 누워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해는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피곤하시잖아요. 당연히 쉬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포도당은 근육이 사용해야 해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근육이 포도당을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그냥 둥둥 떠다녀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김순자 어르신이 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높았는지 말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숨은 당이 가득한 반찬을 드십니다.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에 들어간 설탕과 물엿 말이에요. 거기다 믹스커피까지 드시면 각설탕 7, 8개 분량의 당을 한 끼에 드시는 겁니다. 둘째, 그러면 밤 늦게까지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인슐린 시스템은 쉬지 못하고 밤새 과로를 합니다. 셋째, 거기다 식후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천천히 떨어지고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넷째, 새벽 3시쯤 되면 몸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간에서 저장된 당이 혈액으로 나오면서 혈당이 다시 올라가요. 이게 새벽 현상이죠. 다섯째,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으면 산소 부족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혈당이 더욱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밤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고 지친 인슐린 시스템은 다음날 아침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160으로 높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새벽 현상까지 더해지면요, 아침 혈당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김순자 어르신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의 핵심입니다. 밥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녁 식단의 구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현미밥으로 바꾼 건 정말 잘하신 건데 반찬에 들어있는 숨은 당들을 놓치신 거죠. 김순자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녁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약을 더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녁을 굶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모기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더 위험해요. 약을 더 먹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어요. 제가 어르신께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어르신이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리를 복잡하게 못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라? 국물 요리는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무 국이나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국은 다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국들이에요. 김순자 어르신이 직접 드셔보고 효과를 보신 국들입니다. 첫 번째,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게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미역 한 줌을 물에 불려서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두부를 네모나게 썰어서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간은 국간장으로 살짝만 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완성돼요. 두 번째,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숙면에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새벽 현상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당뇨는 만성 염증 질환이거든요. 염증을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어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이다가 시금치를 넣으면 됩니다. 된장으로 간을 해도 되고 국간장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도 10분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그리고 된장의 유산균도 장 건강에 좋고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표고버섯을 물에 불렸다가 찢어서 넣고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나 애호박을 넣으면 더 좋아요. 네 번째,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정말 좋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묵은 김치를 썰어서 볶다가 물을 붓고 브로콜리를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돼지고기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단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살코기로 하세요. 다섯 번째,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이건 여름에 특히 좋아요.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두부는 가벼운 단백질이라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잘 돼요. 저녁에 먹기 딱 좋은 음식이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국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은 시금치 들깨탕, 수요일은 표고버섯 된장국, 목요일은 브로콜리 김치탕, 금요일은 오이 냉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국만 드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첫 번째 원칙 구성입니다. 흰 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현미밥이든 흰 쌀밥이든 상관없어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황금국을 메인으로 드시는 겁니다. 국을 넉넉하게 한 그릇 드시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이 적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허전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힘드셨는데 나중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원칙 균형입니다. 밥을 줄였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찬은 그대로 드세요. 나물 반찬, 생선구이, 김치 이런 것들은 계속 드시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물엿을 넣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선은 소금구이로 드시고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세요. 멸치볶음도 설탕 대신 다진 마늘과 깨소금으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 며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설탕 넣은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져요.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멸치볶음이 너무 심심해요. 그런데 2주 후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이게 더 맛있어요. 전에는 왜 그렇게 단 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원칙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30분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늦어도 8시는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약 12시간에서 13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시스템이 충분히 쉴 수 있어요. 췌장도 쉬고 간도 쉬고 근육도 쉬면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저녁을 8시나 9시에 먹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능하면 시간을 당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에는 저녁을 드셔야 해요.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높은 상태로 주무시게 되니까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식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에요. 바로 식후 15분 황금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산책하듯이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옵니다. 이때 걸으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바로바로 사용해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후 10분씩만 걸어도 평균 혈당이 12%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어요. 22%가 어느 정도냐면요. 식후 혈당이 180이었다면 14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이에요. 그냥 15분 걷는 것만으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아시겠죠?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15분 걷는다고 혈당이 그렇게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제가 어르신께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저녁 먹고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라고요. 어느 날은 저녁 먹고 그냥 앉아 계시고 어느 날은 저녁 먹고 15분 걸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라고요. 일주일 후에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선생님,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때는 식후 2시간에 혈당이 19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15분 걸었을 때는 150밖에 안 올라갔어요. 40이나 차이가 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운동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걸어야 효과가 큽니다. 2시간, 3시간 지나서 걸으면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왜냐하면 음식을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바로 그때 근육을 움직여서 포도당을 소비해야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팔 운동이라도 하세요. 중요한 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15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5분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에 바로 앉아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처음에 10분부터 시작하셨어요.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그래서 15분으로 늘리셨고 지금은 20분씩 걸으신다고 하세요. 오히려 식후에 걷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연속 혈당 측정기를 꼭 활용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 숫자 하나만으로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혈당이 언제 왜 올랐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붙이면 24시간 동안 혈당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걸 보면 내 야간 고혈당이 새벽 현상 때문인지 소모기 효과인지 아니면 저녁 식사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급여 적용이 돼요. 김순자 어르신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세요.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내려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훨씬 쉬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어르신이 과일을 드셨대요. 사과 반 개를 드셨는데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일을 먹을 때 양을 조절하시게 됐대요. 또 어느 날은 저녁에 국수를 드셨대요. 그랬더니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그래프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수는 가급적 안 드시고 꼭 드시고 싶을 땐 점심에만 조금 드신대요. 이렇게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저녁 식단을 바꾸세요.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국물 요리를 메인으로 드세요. 미역 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브로콜리 김치탕, 오이 냉국 이 5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반찬에서 숨은 당을 제거하세요. 설탕이나 물엿을 넣지 마세요. 생선은 소금구이로,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세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녹차를 드세요. 셋째,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5분 걷기를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혈당을 2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넷째, 연속 혈당 측정기로 자기 몸의 패턴을 확인하세요. 24시간 그래프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어요.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녁 식단을 바꾸고 15분 걷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선생님, 저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셨으니까 회의적이 되실 수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러셨거든요.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텔레비전에서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양파물도 먹어봤고, 여주즙도 먹어봤고, 돼지 감자도 먹어봤어요. 운동도 해봤고요. 그런데 다 소용없었어요.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르신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로 직접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2주만 해보세요. 딱 2주만요. 2주 후에 혈당이 안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2주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2주만 해볼게요. 근데 저 정말 기대는 안 해요.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는 힘드셨대요. 밥을 줄이니까 배가 고프고 반찬에 설탕을 안 넣으니까 싱겁고 저녁 먹고 걷는 것도 귀찮으셨대요. 선생님이 2주만 하래서 참는 거지 솔직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혈당을 재는데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예요. 보통 160 정도였는데 그날은 152가 나왔대요. 오늘은 좀 낮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다음 날도 154, 그 다음 날도 150, 계속 150대 초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르신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답니다. 진짜 떨어지네? 선생님 말이 맞았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밥도 정확히 절반만 드시고 반찬도 싱겁게 드시고 저녁 먹고는 꼭 15분씩 걸으셨대요. 2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그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혈당을 재는데 112가 나왔어요. 112이요. 150, 160대를 보다가 110대를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정말 푹 자요. 전에는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뿐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뭘 대단한 걸 하셨습니까? 그냥 저녁 식단을 바꾸고 15분 걸으셨을 뿐이에요.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2로
무려 48이나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약으로도 이렇게 빨리 떨어지기 힘들어요. 어르신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미역 두부국, 화요일에 시금치 들깨탕, 수요일에 표고버섯 된장국, 목요일에 브로콜리 김치탕, 금요일에 오이 냉국. 주말에는 좋아하시는 걸로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15분 걷기. 이게 전부예요. 어르신이 또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저 이제 당뇨약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어르신.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식단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약을 줄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김순자 어르신도 3개월 후에 약을 줄이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7.2%에서 6.5%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시죠? 최근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예요. 당화혈색소는 숫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7% 이상이면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거고 6.5% 이하면 목표 범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그 목표 범위에 들어오신 겁니다. 어르신이 그날 진료실에서 우셨어요. 선생님, 제가 당뇨 진단받고 10년이 넘었는데 당화혈색소가 6.5%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손을 떨면서 검사 결과지를 보시더라고요. 제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보람있거든요. 특히 김순자 어르신처럼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걸 보면 저도 행복해요.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냥 저녁 식단을 바꾸고 밥 먹고 나서 15분 걸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신 게 대단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셨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피곤해도 귀찮아도 계속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혈당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싼 약을 먹어서도 아니에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간단한 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김순자 어르신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70대 중반의 평범한 어르신이십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가끔은 깜빡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성공하셨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첫 주에 힘들었을 때도 2주만 해보자 하시면서 참으셨어요. 몸이 피곤할 때도 오늘만 쉬면 내일도 쉬게 될 거야 하시면서 억지로라도 걸으셨어요. 비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산 쓰고 나가기 싫으시잖아요. 그럼 집 안에서 걸으셨대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15분을 채우셨어요. 바보 같아 보여도 효과가 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들이 떡국도 먹으라고 하고 전도 먹으라고 하고 과일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 맛있는 거 먹고 혈당 올라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드셨대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셨대요. 가족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봤대요. 어머니, 왜 밥 먹고 바로 나가세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대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어르신 아들, 딸들도 다 같이 하신대요. 저녁 먹고 온 가족이 같이 산책을 나간대요.
처음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습관이 됐대요.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좋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습관의 힘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더 쉬워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 주니까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 저는 혼자 사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계시니까 본인 페이스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 환자분 중에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저녁에 간단하게 국 끓여 드시고 15분 걷기 하세요. 6개월 동안 하셨는데 혈당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저녁마다 산책 나가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같이 걷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보셨죠? 나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무릎이 안 좋은 것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나는 혼자 살아서 안 돼. 나는 여건이 안 돼. 이런 핑계들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 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다니신대요.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친구 3명이 저 따라서 하고 있어요. 다들 효과 본다고 신기해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친구들한테 칭찬받아요.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김순자 어르신처럼 변화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시작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준비 되셨죠?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보셔도 됩니다. 첫째, 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높은지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새벽 현상 때문이에요. 새벽 3시쯤 되면 우리 몸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저장된 당이 혈액으로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슐린이 바로 나와서 조절이 되는데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새벽 현상이죠. 거기다 소모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저혈당이 와서 몸이 놀라서 당을 급하게 올리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둘째, 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단의 구성이 문제입니다. 현미밥으로 바꾼 건 잘하신 건데 반찬에 숨어있는 설탕과 물엿을 놓치시면 안 돼요.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믹스커피 이런 것들에 각설탕 7, 8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숨은 당들이 밤늦게까지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요. 인슐린 시스템은 쉬지 못하고 밤새 과로를 합니다. 거기다 식후에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해서 혈당이 더 천천히 떨어지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셋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단을 바꾸세요.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국물 요리를 메인으로 드세요. 미역 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표고버섯 된장국, 브로콜리 김치탕, 오이 냉국 이 5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반찬에서는 설탕과 물엿을 완전히 빼세요. 생선은 소금구이로,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세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녹차를 드시고요. 저녁은 7시 30분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넷째,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5분 걷기를 꼭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사용해서 혈당을 2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섯째, 연속 혈당 측정기로 자기 몸의 패턴을 확인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하나만으로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24시간 그래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니까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한 비법도 없어요.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을 48이나 낮추셨어요.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특별한 약을 추가로 먹지도 않으셨어요.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하셨어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서 요리도 서툴게 하시는 분이 성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시면 댓글에 시작합니다. 4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본인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가끔 의지가 약해질 때 다시 보시면서 다짐하시면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해봐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자녀분이 함께 해주시면 부모님도 힘이 나세요.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뭘 드실지, 저녁 먹고 소파에 앉을지 밖에 나가서 걸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 건강을 만듭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혈당계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요. 전에는 혈당 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변화예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합병증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식단 바꾸고 15분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100%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돼서 시작도 못해요. 오늘은 50%만 해보세요. 저녁에 밥을 절반까지는 못 줄이겠다. 그럼 4분의 3만 드세요. 15분 걷기가 힘들다. 그럼 10분만 걸으세요. 5분이라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55%를 해보세요. 모레는 60%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한 달 후에는 80%, 90%까지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하셨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번째 달에는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셨고 3번째 달에는 거의 매일 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신대요. 그리고 혈당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할 사람을 찾으세요. 배우자분과 함께 하셔도 좋고 친구분과 함께 하셔도 좋아요. 저녁 먹고 같이 산책 나가자고 약속하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당뇨 환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정보 공유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 곳에 가입하셔서 오늘 실천한 것 올리고 다른 분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지금은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본인 경험을 올리고 다른 분들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고요. 저도 70대인데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은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식사와 운동입니다.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사 조절을 안 하시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약만 계속 늘어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조절을 잘 하시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담당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야 해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 조절 잘 하셔서 약을 줄이신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잘 관리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혈당도 안정됐고 약도 줄었고 체중도 5kg 빠지셨어요. 그런데 가장 좋아지신 게 뭔지 아세요? 표정이에요.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전에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혈당 숫자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말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밥을 조금 줄이고 제가 말씀드린 국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드세요. 그리고 저녁 먹고 15분만 걸으세요. 딱 오늘 하루만요. 그리고 내일도 해보세요. 모레도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면 혈당이 달라지는 걸 보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검사 결과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그분들이 제게 힘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그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 80대도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예요. 올해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건강한 저녁 식사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계를 보고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연건강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